이래. 그냥 너네 얘기하는데 막 너네 얘기하는데 막 너한테 곱dim이라고 너한테 지dim이라고. 띠은 뭐야 대체? 아 근데 은띠 너를 곱띠이라는데? 근데 아예 어설픈 선과. 어젠가 그제 뭐 축구 이겼다며? 네? 그거 왜 쌤도 알고 있어? 황시호 FC가 한 거. 맞아. 아 그거? 1학년도 같이 하지 않아? 아니 웃긴 거 뭐냐면 이제 니네 학교랑 명문이랑 축구했잖아. 맞아. 근데 그걸 과문 애들한테 들었어. 되게 중요한 이슈인가 봐요 이게. 그러게 남자들 다 알고 있어. 난 뭐. 아니 그 뭐야 어제가 이제 광문 1학년 수업인데 토요일 광문은 이제 여학생밖에 없어요. 광문 여고라고 하는데 이제 막 지들끼리 뭐 어떤 오빠가 되게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누구지? 우리 학교? 전문고일 수도 있잖아. 광문인지 명문인지 아니 뭐 명문은 아닐 것 같아. 명문은 없어. 우리 학교도 아니 명문 강명 다 가봤나 완전 없어. 키도 좀 잘생겼. 아 진짜? 근데 난 이름은 좀 유심히 들어볼래. 축구 선수 누구 잘생겼다고. 아, 선수면 그 선수야? 선수요? 아, 그러니까 그 팀에 있잖아. 음. 축구 왜 팀에. 선수? 누굴 궁금하다. 봐봐. 야 진짜 궁금하다. 우리 중에 누구 있지? 그걸 내가 취향 차이가 약간 제 3의 있겠냐? 눈으로 보면 그냥 약간 당연히 있지. 어. 근데 있겠냐가 뭐야? 아니 다른 학교보다 낫다고. 혹시 은교의 X. 아 네. 은주 축구부랑 사귀었어? 아막 거기 소속일걸? 그래 맞아. 그래 소속이야. 유명인데? 소속이라는 치열해. 아니 그냥 그 공식 조직이라는 게 은주 기억이 은주 공식 혹시 조직. 치어리더 아니야 너? 치는 거지. 원래 그 공식 뭐야? 조직. 공식 커플 아니야 원래 그거. 맞네. 야 이거 킬러였어 이거 공식 조직 축구 누구야? 선수랑 치어리더랑. 은교 삐걱삐걱이라서 안 되는데. 이게 러브샷. 러브샷 그거 너무 유명한 거 러브샷. 아 은주가 약간 그 조용히 뭐야? 네네. 몸이 유연하지가 않나? 강목이야 강목. 아 진짜 그 중사이가 잊혀지지가 않아. 아세요. 서연 사이에 껴가지고. 뭐 어떡하냐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OT 때 춤춰야 되는데. 나도. 근데 요즘에 없어졌을래나 그것도 이제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원래 춤춰야 됐거든. 춤 안 추면은 이제 후배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나도 여장하고 막 예? 남자 여장 해야 돼. 뭐야? 음. 서울대도 그런 거 설대도 그랬어요. 무슨 여상을. 여장 안 하면 넌 이제 또 후배를 안 받아준다고 해서 했어.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노래가 그거거든. 소녀시대 지. 그래서 그거 춤추는 거 봐. 지지지지 하면서 막 여자 가발 쓰고 막 치마 입고 했었지. 개다리 춤. 그러니까 춤 연습 열심히 해야 돼. 후배가 되고 싶대. 봅시다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아, 보자. 한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이거 일일이 다 해석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고. 대충 이제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보고 가면 돼요. 자, 일단은 대놓고 슬프다 김인들아라고 되어 있어. 너네들 이제 국어 짬밥 좀 차가지고 대충 보면은 여기 민자가 백성민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슬프다 백성들아 정도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별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다. 이거 소식이야 소식. 야 백성들아 슬프다 소식 들었니? 응. 그래서 이제 매분 곡석을 받았는데 쥐가 구멍을 뚫고 그 곡식을 다 까먹었다. 받은 곡식을 이제 쥐들이 다 먹어버렸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타낸 권량 공갑으로 의포하에 그 뒤쪽에 뜻 보면은
곡식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껍데기만 주었다는 얘기예요. 뭐 알맹이는 도대체 누가 처먹었을까? 밑에 봅시다. 적조 맡은 저 두승아. 야 두승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드신 철목으로 섬겼거늘 무단히 환면하고 빈공영사 하나 쓴다. 또 뒤쪽에 뜻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빈공영사, 공적인 일임을 빙자해서 사리를 도모하였다. 아, 저 두승, 적조를 맡은 두승이라는 놈이 자기 사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곡식을 껍데기만 백성들한테 주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뭐 관홍량이 간탐코 협의하다. 변세든 변세로다. 사람이 거북되어 진창에 들어앉아 뭐든지를 살피더니 본성이 쥐의 모습이라 마침내 어이되어 창중 진공미를 다 주어 물어가다. 요거는 이제 그 윗내용이랑 연관지었을 때 위에 요 두성이란 놈이 어떤 놈이야? 자기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줘야 될 곡식을 껍질만 주고 지가 다 처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되겠지. 보면은 본성이 쥐의 모습이라 마침내 창중 진국미를 다 주어 물어가다. 쥐새끼 같은 놈아, 뭐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위한 곡식이 백성들한테 이제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모습. 뭐 때문에? 요 이제 못된 관리들 때문에, 중요한 관리들 때문에. 자, 다음에 이제 역귀 잎을 불을 삼고 모야에 장치하니 석서가 일어난들 교열여부 뉘 있으리. 교열여부가 뭐지 여기?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나도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빼곡하다. 간교한 짐승의 굴 속에 남은 곡식 교열여부. 간고한 짐승의 굴에 남긴 이제 뭐 곡식이다. 이게 이제 뉘 있으리. 석서가가 일어난들 교열여부 뉘 있으리. 그러니까 이제 뭐 지들끼리 모아가지고 자꾸 작당질을 내서 백성들의 곡식을 뺏어가기 때문에 뭐 이제 줄 게 뭐 없다.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실가스 소령감은 진왕의 성을 얻어 단좌소 다방불이 쥐 중에 넣어두고 주몽을 천농하여 잔민을 추박하니. 이것도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해석이랑 같이 보면 그거야. 그러니까 실가 쓴 소령감이 진왕의 성을 얻어. 이게 이제 학업 관리 얘기하는 건데 진왕의 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왕처럼 자기 권력을 남용한다는 거야. 대충 뜻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 문서를 위조하면서 잔민. 자,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요령 보면은 이제 한자어 중에서 이제 뒷글자 의미만 보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 이것도 이제 백성을 추박하니, 뭐 못살게 구니, 뭐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이제 부패 관리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좌표 월시하고 사화제 도모한다. 진정사 맑게 하소 무실전명 가히없다.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무실전명 뒤에 뜻 보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미 죽어서 없는 사람을 이제 이름을 채워넣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맞나? 맞죠? 실제 없는 자의 이름을 장부상에 올리는 거. 그래서 내가 국어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웬만한 거 아는데 여기는 좀 이게 너무 안 쓰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빡세네. 무실전명이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 이제 뭐 한국사 다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뭐 설명이 편하겠다. 뭐 삼정의 문란이라고 배웠죠. 뭐 백골징포, 황구천정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미 죽어서 없어진 사람인데 죽은 사람한테 포를 걷는다. 백골징포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의 그 횡포. 그다음에 뭐 진감색의 진진창을 고비고비 다 채우니 김이나 내 죽거라 사사로 살사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진진창 소 내장
뭐라고 하니? 서대장, 막창. 막창, 대창, 곱창, 창자, 내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백성들 삥 뜯어가지고 니네들의 창자를 고비고비 다 채우니, 그러니까 니네들의 이제 배를 불리니, 김이나 백성들아 너 죽어라. 너 살 수가 없다. 꼬라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지? 이거 일일이 해석하려면은 어디 그 뭐야 중세국어 전문가 뭐 데려와서 해야 돼. 말이 안 돼.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이 백성들 삥 뜯는 모습이구나. 이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절 이러하니 바랄 것 없어 뭐야. 이러하니까 이제 바랄 것이 없다. 뭐야 이거?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 다음에 이제 4월 남풍의 대백황을 믿었더니 황모는 몹쓸 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 자, 믿었다. 보통 이제 믿는 대상은 이제 긍정적일 거야. 긍정적인 대상일 거야. 얘가 믿었던 건 이제 대백황이야. 대, 큰 대자, 그치? 그다음에 맥주 뭐로 만들어요? 맥주 보리로 만들지.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거든. 그러니까 큰 보리의 황자는 이제 누를 황자. 너네도 이제 고전 짬밥이 있으니까 그 추수철에 벼가 이제 누렇게 익어서 이제 널리 퍼져 있는 모습. 그거를 이제 고전에서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해? 황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황혼. 그렇지? 누런 구름. 요게 이제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널리 펼쳐져 있는 모습. 이거 이제 비유한 표현을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4월 남풍의 대백황도 보리 수확 시기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서 널리 퍼져 있는 모습을 믿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황모가 아마 저 기생충일 텐데. 병이구나. 보리나 밀이 시들어 못 쓰게 되는 병. 하필 또 이제 이런 상황에 병까지 들어서 두루 퍼져. 그랬더니 무상하다 시절이여 맥흉을 또 만나다. 보리가 흉할 흉자. 보리 농사도 망해버렸다. 설상가상이죠. 관리들은 곡식 배분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나마 기대했던 보리 농사도 이제 망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심 화행열을 과연이다 서문이여.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지금 밑줄 쳐져 있으니까 아마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모르더라도 그냥 앞뒤 맥락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뭐 이제 인명이 철석인들 이러고 보전하랴. 자, 인명을 이렇게 해서 보전할 수 있겠느냐? 사람 목숨을 이렇게 해서 보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 밑부분이 진짜 시절이 무상하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이제 농사까지 망해버렸네.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리을도 보면 어떻겠어요? 뭔가 이제 안 좋은 시대를 한탄하는 내용.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이런 거 이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여기 뭐뭐 이어니까 이제 아마 감탄사도 활용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세월을 한탄하는 내용이 아마 리을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다음에 이제 문노라 관인들아 이때가 어느 때냐? 관인들한테 물어봐. 세미한상 각항받자 구미수는 무슨 일고? 뭐야 이게 세미한상 이자로 내는 쌀. 체나? 오케이. 자, 이건 뭐냐면은 세미환상.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곡식을 세금으로 냈으니까 곡식을 세금으로 내는데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뭐로 운송을 했어? 민규야 뭐로 운송을 했어요? 아직 한국서 시작 안 했어요? 고은아 뭐로 운송을 했어? 교육과정이 바뀌었나? 이거 안 배웠어? 조리제도? 처음 듣는데. 진짜? 많이 빠졌나? 좋은 제도를 안 배운다고?
아니 저희 안 배운 지 2년 돼가지고. 아, 니네가 까먹은 거겠죠. 이거 안 배울 리가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 실어 날랐단 말이야. 배로. 각항이라고 되어 있죠. 항구가 이제 항구할 때 항이야. 그러니까 배에서 이제 배로 이렇게 실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세금 안 냈다고 체납을 독촉하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지? 근데 뭐 한국사 쉬워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옛날 한국사는 진짜 이제 아무나 못 듣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약간 그 별들의 전쟁 느낌이었죠. 옛날에 이제 한국사 선택한 애들은 이제 각 반에 각 학교에 한두 명 정도 있는 역사 덕후들 플러스 이제 서울대 지방생. 서울대는 국사가 필수 과목이라 가지고 그래서 난이도가 미쳐가지고 내가 국사 수능 국사 한 개 틀렸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시 1급 그때 100점 받았어요. 한 개도 안 틀리고. 국사가 더 어려웠어. 근데 한국사 돼가지고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그래서 세금 거둔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10년인들 신호적 무슨 일고, 신호적 적이 뭐야 적이 이제 이거 보고 나서 도적? 이거 뭐 도적이 날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신호적이에요. 신호적. 그러니까 새로운 호적이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새로운 호적이 생겨난다. 새로운 호적이. 그러니까 이제 애가 새로 태어난다고. 애가 새로 태어나면 이제 호적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애까지 태어난다. 그래서 가소로다, 죽금수단, 함몰정어, 방시로다. 애 태어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그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다음에 도탄에 빠진 백성, 어느 겨울에 눈을 뚫고 실 같은 이목순이 질김도 질질싸고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행으로 살아난들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 더욱 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 중간 관리들의 부패, 그 다음에 이제 농사도 망해버렸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지. 살아나더라도 부모 동생 다 죽고 요절한 자식은 이제 죽어버려서 더욱 서럽다.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은 돌이 난다. 만극하다 풍덕이여 도처에 참혹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혹한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로 아마 기출되면은 이런 거 기출되면은 이제 멘탈 나간다고 처음에 도대체 이제 알아먹을 수 있는 글자들이 없어요. 보면은 그럴 때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수업하는 걸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대략적인 상황, 뭐 관리의 부패, 그다음에 농사가 망해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문제 보고 그 우리가 파악한 상황 그 맥락에 맞춰가지고 그거 때려 맞추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나봅시다. 가하고 연관지어가지고 또 이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역 가운데 이제 병역이 가장 고달프다. 나라의 법에 따르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병역을 면제해주니 병사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백성을 징병할 때가 되자 스스로 빵을 먹고 싶어서 팔을 부러뜨려 병사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내보였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군대 안 가려고 지 팔을 박살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 이제 여기 무릎 사이에다가 콜라캔을 여기다 끼운 다음에 이거를 발로 누가 밟으면은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요. 그럼 군대 안 가거든. 배역 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빠진 애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본 애 중에서 제일 심한 애는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 자르면은 총 방아쇠를 못 당기거든. 그래서 이제 군면제야.
요즘이야 뭐 1년 6개월에다가 뭐 이제 되게 편한데 나는 이제 2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너희들도 뉴스 들은 거 알겠지만 이제 구타, 폭언, 욕설 때문에 뭐 죽어나가고 그때는 이제 뉴스에 보도도 안 됐어. 그냥 병사들끼리 나는데 보도가 안 돼요. 다 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빼려고 했단 말이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체육 시간에 고3 때 체육 시간에 농구하다가 어떤 애 무릎 박살 났거든. 근데 보통은 박살 난 다음에 악 하면서 이제 비명 지르고 막 아파서 이제 소리 질러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무릎 박살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아싸 나 군대 안 간다 이거였어. 진짜 그 정도여가지고 나는 이거 얘가 좀 이해가 간다. 이 당시면은 조선시대니까 얼마나 빡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스스로 팔을 부러뜨려서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다. 아 이것도 있었다. 이제 몸을 박살내기 싫은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서 의사 앞에 가가지고 바지를 내려요. 그리고 똥을 싸. 그거는 이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애다고 연대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가 그 뒤에는 어때? 똑같은 짓 하면 이제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앞에 똥 싼 애가 싼 똥을 먹어. 그럼 걔도 이제 면제. 싫어 이거. 널리 퍼져가지고 이제 안 통해 이거. 너희도 절대 못 빼. 지금 너무 인구가 줄어가지고 요즘에 어지간하면 다 보내서. 자,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것도 일일이 다 대화 구절구절 다 이해할 필요 없고 대략적인 대화의 흐름만 보면 된다고. 봐라, 이건 이거야. 너 지금 군대 뺑기 치려고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불효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를 해. 나는 알고 있다. 불효인 거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상황 얘기. 뭐 이제 가랑 연관지어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들이 다 부패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병사들은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고 곤장을 맞아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고 목매어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산속으로 도망쳐 숙녀가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군대 가면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부모와 일족 이웃인들 어찌 교양이 없겠습니까? 여기 좀 이제 문단 바뀌면서 딴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가혹한 군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징병, 병역을 하는데 이제 전부 다 징병을 해. 한 집이 있으면 한 집에서 징병하고 10집이 있으면 10집에서 징병을 한다. 이웃이 있으면 서쪽 집에서 징병, 동쪽 집에서 징병. 그리하여 부모와 처자가 흩어지고 일족이 생업을 잃으며 이웃이 서로 보존하지 못하여. 자,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아, 군대 끌고 가는 걸 적당히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집안에 남자만 있다가는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일을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시대 조선시대예요. 여자는 이제 사회적 진출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지금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사정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늙으신 어머니가 한 분 있고 형제가 넷인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보면 첫째 형은 도망갔고 둘째 형, 셋째 형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병사가 된다면은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 이거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넷이나 있으면서 부양하지 못하니 제가 충성하기를 원하지 않고 효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내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을 잡는다라는 거는 그 대화의 이제 주요 화제. 얘가 질문이 먼저 그거였잖아. 너 이렇게 네 몸 수술하는 거 불효인 거 알아? 몰라.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제 앞뒤 내용 다 이제 대략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 그 답은 뭐다? 나까지 군대 가버리면은 부모님을 봉양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불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모셔서 효도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알겠지? 대화의 흐름을 파악할 때는 이제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 요거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얘가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 파악했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대충 훑어볼 수가 있지. 내가 병사가 된다면은 엄마 봉양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는 거 뭐야?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아,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르면 아프거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싫어하여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나라와 천나라라도 멀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백성이 차라리 제 몸을 상하게 할지언정 병사가 되길 바라지 않으니 병사의 고달픔을 알만하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거든 백성이 윗사람을 어머니처럼 가깝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겠는가?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든 백성을 부릴 수 있겠는가? 그러고 나는 이 남자의 말을 서술하여 병사 노릇의 고달픔을 드러내 정치한 사람에게 보인다. 오케이. 이 수필의 목적 뭐야? 이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병역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가 말이 안 된다. 부패해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윗사람들, 정치한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한다. 이게 이제 이 수필의 의도가 되는 거지. 알겠죠? 중요한 거는 이 대화의 내용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 아까 이제 수필 구조 얘기해줬죠. 경험. 이 대화도 이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이 사람과 이제 대화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우리나라 병역 문제가 되게 많다.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이제. 자 일단은 이제 1번 보면은 가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는 것은 이거 답 5번인 거 알겠죠? 아까 그 대화의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 그럼 처음에는 내가 이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사람한테 효도를 모르냐 하고 약간 질책하는 느낌이었다가 얘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럴만하구나 약간 이한적으로 바뀌었죠. 아니 1번 답을 좀 5번으로 봐야겠지. 다음에 2번 이거 푸는데 좀 짜증났을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아까 전에 이거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랬죠. 근데 대충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 어때 이게? 앞부분에 리얼의 앞부분에 지금 보리를 먹는 보리의 병 때문에 그 보리 농사가 흉작이 됐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고 여기다가 인명이 철석인들 인명 사람 목숨을 이렇게 해서 보존하겠는가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부분이 바로 밑문장에서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밑문장이 백성들의 분노가 쌓여 나라에 반기를 들 수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건 해석이 아니라 맥락을 통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긴 해요. 그때도 이제 일부러 내가 봤을 때는 해석을 안 달아놓고 이 안에 맥락상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 없는 내용인지를 좀 묻게 하는 게 있었는데 2년 전 수능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라 뭐 약간 이런 의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3번 답 3번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뭐야? 나의 손가락.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르면 아프거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싫어해요.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 여기에서 이 펴주는 손가락 있잖아. 여기서 이 손가락은 뭐가 재진술된 거야? 이게 이제 남들과 다른 손가락이겠죠.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진나라 초나라라도 멀다 않고 달려가는 법이다. 이 비유가 여기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봐봐.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나라 초나라라도 멀다 않고 달려가는 법이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뭐 충성을 바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진나라 초나라 아예 나라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내가 손가락을 펴주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그게 이제 딱히 아프거나 방해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이제 달려갈 것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올바른 정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가락의 의미가 정치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뭐 권장할 일이다. 이거랑은 이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답은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 확인 안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 내용 정리가 돼 있으면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이라는 거 보고 바로 1번 고를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보면서 확인했던 건 뭐야? 탐관오리의 부패로 인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리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더욱더 힘든 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나열만 했지 극복하는 방안 자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1번 고르면 되고 뒤에 거 좀 작품 좀 봐야 돼서 문제 좀 빨리 넘어갈게. 근데 뭐 다 수특 있으니까. 자, 5번의 답이 이제 3번이 되고 6번에 이제 여기 이제 5번이 된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뒷부분 보니까 이게 뒤에 문제 보기가 안 달려 있어. 뒤에 문제가 보기가 안 달려 있어서 가랑 나를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것만 내가 좀 해줄게. 참고할 보기가 없어가지고 봅시다 한번. 세 장이 한번 갇히자. 돌아갈 길 아득하고. 자, 화자의 상황 갇혀있다. 갇혀있고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일단 화자의 상황이에요. 다음에 뭐 불륜선 어딘가 바라봐 높아라. 뭐 청전의 날 저물어 천공은 끊어지고 구령의 달 밝은데 꿈질만 고달프다. 갇혀있어서 돌아갈 길이 아득한데 고달픔을 느끼고 있다. 여인 그림자 짝도 홀로 서 있는데 저녁과 밤때는 스스로 신나 온숲이 떠들썩. 깃털긴 날개는 병이 깊어 죽음을 재촉하니 슬픈 울음 해마다 옛 언덕을 그린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는데 돌아갈 길이 안 보인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달픔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병이 깊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상태에서 화자의 태도는 옛 언덕을 그린다. 옛날 자기가 있던 곳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추측하건데 이것도 이제 유배 가서 쓴 거지 않을까? 유배 가서 이제 옛날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보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시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상황, 정서, 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알겠지? 현대실험 방법이 똑같아. 현대실험 방법이 똑같은데 오히려 쉬워요, 이거는. 왜냐면 원래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애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별 내용 없는 걸 길게 늘렸으거든. 이것도 봐봐봐. 그냥 갇혀가지고 갈 길이 아득하다인데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늘려 쓰는 거야. 여기까지 막 늘려 쓰고 있잖아. 그렇지? 핵심만 빨리 찾아내면은 오히려 내용이 별로 없어서 쉬워 이런 거는. 그다음에 나 보잖아. 선상탄. 자, 이 몸이 병중에 들었다. 자, 화자의 상태 병 들었어요. 그래서 분풀이도 한풀이도 어려울 듯 하건만은 분풀이랑 한풀이가 어렵다. 그럼 이걸 통해서 화자가 이전에 겪었던 사건을 추측할 수가 있어. 어떤 사건을 겪었을까요? 뭔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짓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분풀이랑 한풀이를 하고 싶은데 병 들어가지고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그러나 이제 죽은 제갈도 산 중단을 멀리 쫓고 발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하며 이 몸은 수족을 갖추고 목숨을 이었으니 내가 병들긴 했지만 수족, 손과 발이 있고 목숨이 있기 때문에 쥐떼 개떼 도적들을 잠시나마 저어할 소냐. 야, 저어하다 지금 의미 모르면 쉽지 않다. 저어하다 의미 뭐예요? 야, 이거는 그냥 기본 단어라서 지금 꼽혀치고 의미 설명도 안 해줘. 저어하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이거는 암기가 되어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 얘가 이제 도적들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었는데 병 들어가지고 분풀이 한풀이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나는 아직 손발이 있고 목숨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비선에 달려들어 선봉을 거치면 선봉, 앞장서는 거죠. 구시열 소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내가 앞장서서 도적놈들 모가지를 댕공댕공 썰어버리겠다. 7종 7금을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7종 7금. 이 삼국지 좀 읽어본 사람. 삼국지를 읽어봤으면 좀 편하다. 이 제갈 공명 사바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삼국지고 이것도 이제 삼국지에 나온 내용이야. 내가 봤을 땐 이 박일로라는 분이 이제 삼국지 매니아였다. 삼국지 일화를 다 가져다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음대로 잡았다가 놓아주었다 하는 걸 뜻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거를 이제 우리인들 못하겠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도적놈들 붙잡았다, 이제 풀어줬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야?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줬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걔보다 월등히 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오랑캐 상대로. 그러니까 어리석은 섬 오랑캐들아, 어서 항복하려구나. 항복한 자 안 죽이는 법, 너를 굳이 섬멸하랴. 섬 오랑캐들.
서뭐랑 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군지 대략 이제 짐작이 가죠. 누군 거 같아? 니폰아 니폰 니혼짐들 니혼짐들 어서 항복하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면 대충 이제 시대성도 짐작이 가죠. 언제 할까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치? 자 하지만 얘는 어때? 우리는 이제 너그러이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너희가 항복만 한다면은 우리 임금 성덕이 더불어 살자 하시니라 태평천하 요순군민 되어 있어 1월 광화는 아침마다 거듭하거늘. 이것도 뭐 다 쓸데없는 거잖아. 그냥 결국 항복해라. 우리 임금은 성군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다. 너희가 항복만 한다면 이러고 이제 끝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가나 뒤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 설명을 해준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다음 주에 올 때 거기 뒤에 모의고사 2개 붙여준 거 있죠? 그걸 한번 시간 되고 실전처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반년 남았으니까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하면서 이제 너희들만의 뭐 시간 배분 양식, 시간 배분 단어 이것도 이제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알겠지? 네. 다음 주 프레이 때 봅시다.